명제. 일단 문제부터 좀 체크를 하고 봅시다. 같이 설명하면서 문제 좀 같이 하면서 할게요. RPM 98쪽부터 봅시다. 페이지에 670번. 요거는 670번은 참인 명제가 1, 2, 3, 4, 5번 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들 백지시험 볼 때 670번은 1, 2, 3, 4, 5번을 문제를 다 써놓고 그게 왜 거짓인지 참인지를 옆에다 일단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그걸 그대로 다 증명하듯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682번. 그리고 넘어가서 102쪽 692번. 네, 694번. 그리고 698번. 네,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그리고 뒤에 절대부등식에 대한 산술기하는 내일 시간에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 일단 하고 푸시 슈퍼라츠랑 산술기하는 내일 설명할 거예요. 내일 목요일 금, 토, 월, 화, 수.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업이 딱 끝나긴 할 것 같다. 무리함수까지. 수요일까지 최대한 끝나면 방학 때는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내일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명제하면 제일 처음에 일단은 맞닥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명제가 뭐야? 라고 물어봐. 명제란 무엇을 명제라고 합니까? 그러면 참이나 거짓을 판별가능해. 참이나 거짓이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야. 참이나 거짓이 판별 가능한 문장이라서 식을 의미해.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상황이 되면 안 돼. 애들이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x는 1이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x가 1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방정식을 풀는 습관 때문에 x가 1이라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저 이 꼴이 성립이 안 해?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구한 1을 대입을 하고 참이야 이렇게 말한다. 뭔 얘기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달라지지 결과가.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내가 만약에 x가 6이면 이렇게 썼어. x 플러스 1은 3이다 이렇게 쓴다는 건 x라는 값을 전제에 따라주고 너를 대입했을 때 이 꼴이 성립했어? 그럼 이건 참이야 아니면 거짓이야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런 걸 명제라고 한다는 거지. 내 말 이해했냐?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때 우리가 집합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 집합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원소가 구별이 되어지듯이 얘네들은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때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참인 명제를 골라서 답을 쓸 때가 있어요. 그건 거짓이 나와도 명제인 거야. 근데 애들이 꼭 다음 기억, 니은, 뒷을 읽죠? 명제는 이러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기억부터 리을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참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참인 게 하나도 없어도 거짓이라고 판별이 되어지는 게 명제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디로 보냐면요 98페이지 볼게요. 자 98페이지에 663번부터 먼저 볼게요.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얘는 기억부터 리을까지 전부 다 명제야 얘들아. 그 중에서 참인 걸 찾으라는 거야. 근데 그 위에 문제를 봐봐. 662번 보세요. 662번은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있죠. 그럼 같이 볼게요. 1번 이는 소수이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명제예요. 이렇게 얘를 생각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보통 판단이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죠. 우리가 문맥상. 뭔 얘기 하는지 알겠나? 이건 이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도 얘는 틀린 답이 되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짓이 되잖아. 그래도 얘는 명제라는 거예요. 참이어서 답이라는 게 아니야. 이라는 녀석이 소수인지 아닌지 분별 가능하다.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11은 10에 가까운 수이다. 그 가깝다는 말이 되게 애매하죠. 그죠? 왜 그럴 때 있잖아. 얘랑 나랑 친하다고 너 이름 봐. 선생님 쟤랑 친하잖아요. 나 안 친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뭔 얘기인지 이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주관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가깝다, 멀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건 집합에서 했었죠.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게 보편적 사고죠. 그렇죠? 보편적 사고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장미꽃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 다음 16은 4의 배수이다. 틀렸죠?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명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한 거예요. 5번 x 플러스 3이 3보다 크다. 이런 거 명제 아니에요. 그런데 3이 4보다 크다. 이건 명제예요 아니에요? 이거 명제예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런데 여기다 내가 4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썼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야? 왜? 같은 건 맞거든. 작고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이 명제고 얘는 거짓 명제야. 미지수가 없어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명제에 대해서 나오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명제라는 것을 수식화하는 기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명제라는 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집합 파트랑 우리가 명제 파트는 왜 배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계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야. 수학이라는 과목이 수학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어려워. 뭐 이런 게 아니라 혹시 들어봤나? 혹시 주변에 대학을 수학과를 가는 선배들이나 뭐 사촌 오빠 언니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수학과를 간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겠지 있네? 그치? 수학은 거의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니네가 고등학생이 되면 요 명제 파트의 교과서를 받아서 교과서 문제를 풀려고 딱 열잖아. 그럼 다 증명이에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게 돼. 다음 명제가 참이 아닌 즉 거짓이 되는 것을 증명해 왔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증명 과정이라는 거가 수학에서 반드시 필요해. 왜냐면 수학은 얘들아 세상에 뿌려진 진리를 학문화시켜서 담은 최소한의 책이 교과서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진리가 세상에 되게 많은데 그거를 아직도 연구하고 그 발견한 것이 진짜 진리고 참이다라는 걸 목숨을 걸고 학회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진리를 되바꾸려 하는 노력들이 되게 크단 말이야, 얘들아. 지금 현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이런 얘기 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발견한 어떤 사실이 있어. 그게 참임을 증명해야 돼. 참임을 증명해야 돼.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야. 변치 않는 진리. 이 참임을 증명할 때는 100만 개의 예시 중 경우의 수 중 단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면 안 돼. 100만 개면 100만 개가 모두 다 이루어지는 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 소개받는 게 수학적 비율법 증명 뭐 이런 게 나와. 비남적 증명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좀 이따 하고요. 우리는 이 명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형태가 되어지는데 그게 내가 어떻다 저떻다 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으로서 문장을 두 개를 얘기해. 응? 이렇다면 이렇게 돼.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 이런 거. 그런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모든 물체는 다 땅으로 떨어져. 뭐 이런 거야. 그치? x가 1이면 x제곱 1이다. 이런 식으로 얘를 가정한 부분이고 이것을 결론이라 얘기하는데 보통 가정을 P, 결론을 Q라 해서 P면 Q이라는 문장으로 보통 표현을 해 얘들아. 내가 지금 짝대기를 하나만 그었잖아. 이거는 그냥 가설적인 명제를 얘기한 거야. 이걸 증명을 통해서 내가 참이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결론이 나면 짝대기를 두 개를 그어서 P면 Q이다로서 이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기호가 되는 거야. 알았니? 이거를 보통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증명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답을 잘 고르는 방법 이거야. 다음 중 참인 문제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오죠? 그럼 참인 거 몇 개인지 정확하게 잘 골라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가정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합 뭔 말인지 알겠어? 가정의 조건을 집합으로 표현한 걸 라지 P라고 쓰고 결론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X 플러스 마이너스 X일 수 있잖아요. 이 결론에 해당하는 애들을 집합으로 모아놓은 걸 Q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정에 해당하는 애들을 모아놓고 결론에 해당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기해볼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맞춰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치? 그러면 요거 참인 거 니네가 느낌으로 이거 맞는 건데 이렇게 느낌으로 참임을 말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아까도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지만 삘로 푸는 거 아니거든요. 수학은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답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여기 가정과 변론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요 문장에만 충실하게 있으면 돼. x는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렇게 진리집합을 만들어서 써보면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애들이니까 결론에 해당하는 x 애들은 뭐였어?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지. x제곱은 1이다에 해당하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참인 명제는 가정의 진리집합이야. 가정집합이 결론집합에 속하는 상태에서만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표현하는 공식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아닐 수 있냐면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면 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가정을 깔았잖아. 각 A는 90도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봐. 여태까지 참거짓을 느낌적인 형태로 이렇게 했던 애들은 이런 거에서 참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면 이게 진리집합이죠? 그쵸? 그러면 너희는 뭘 생각해? 나도 모르게 이걸 원인과 결과처럼 보면 안 되냐? 야, 원인과 결과랑 가정과 결론은 다른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란색 물감에다가 내가 빨간색 물감을 섞은 원인, 이유로 보라색이 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내가 파란색 물감에 노란색을 섞는다면 보라색이 된다. 이건 다른 거지.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파란색 물감에 내가 노란색을 섞는다면 이건 가정이잖아. 노란색 물감을 섞는다면 보라색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근데 얘는 뭐야? A가 90도인 걸 말했잖아. 그러면 니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놓은 거고 A, B, C. 그러니까 둘이서가 같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덜 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내가 말한 직각삼각형,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라면 어떤 상황이 생기니?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또는 뭐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B가 직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C가 직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세 개 각 중에 하나만 직각이면 되나? 그게 꼭 A가 90도일 필요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P에서 말하는 집합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얘기하는 거야.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가 90도건 B가 90도건 C가 90도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얘는 꼭 A가 90도라고만 말했지. 그럼 여기서 A가 90도의 삼각형을 말한 거잖아.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 얘를 분리해서 진리집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던 숫자로 쓰던 계산을 하던 상황을 묘사하던 진리집합이 결론에 포함된 케이스가 아니지 지금. 결론집합이 진리집합에 그러니까 조건집합에 가정집합에 포함이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 다시 말해서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 중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로서 참거짓을 따져줘야 돼. 이런 포함관계가 없는 집합이 있을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니? 포함관계가 아예 없어.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니까 16이 3의 배수이다. 그거 있었어 얘들아.
너희가 왜 16이 3의 배수이다. 아까 그건 왜 거짓이라고 했게? 니들이 생각했을 때 3의 배수가 쭉 계산이 되잖아. 3의 배수에 16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16은 3의 배수이다. 이거를 너희는 지금 근거에 맞춰 거짓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기반 지식으로 거짓이에요 라고 말한 거거든. 이거를 이 참거짓에 대한 공식화되는 근거로 제시를 한다면 여기가 가정이에요. 선생님 쟤는 뭐 이면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요. 16이라면 3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은는 이 가로 끝났을 때 그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이해했어? 그럼 얘가 P잖아. 얘가 16이야. 그럼 얘가 결론이거든? 그럼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너희가 집합으로 쓰면 3, 6, 9, 12 이런 식으로 가잖아. 얘는 포함 관계가 아예 없지. 얘는 부분 집합의 관계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얘는 참이 아닌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딱 이 케이스만 우리는 참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우리가 참, 거짓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까 내가 찍어준 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999 아니다. 99페이지에 670번이었죠? 맞죠? 다음 중 참인 문제로 고르세요. 1번.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봅시다. 이런 객관식 문제 그냥 띡띡띡 읽어보고 대충 숫자 몇 개 대입해보고 맞다 틀리다 똑바로 쳐갖고 와서 이 문제가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나한테 들키면 많이 혼나 얘들아. 많이 혼나. 내가 언제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한다고. 지금처럼 객관식 5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가 연습장에다가 이런 문장을 쓰고 옆에다가 반드시 뭘 해봐야 되냐면 느낌적인 확인으로서 참거짓을 판별하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 이런 과정을. 그걸 자꾸 해버릇해야 자꾸 눈으로 읽고 참거짓을 고르는 짓을 안 해. 그리고 이 문제집들은요 전부 다 이런 연습을 하라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지금 훈련 기간이에요.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는 건데 귀찮다고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돼. 자, 가정별로 나눴어.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써. 여기서 이거지. 이렇게 됐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건 부피집합과의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틀렸다고.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자, 이거 보자. 합해서의 양수 나왔어, 얘들아. 그럼 어떤 케이스가 나와? 뿔뿔뿔과 막뿔, 마마 다 나올 수 있지. 아니야? 거기서 양수 나오는 거잖아. 그럼 둘 다 플러스 있는 것만 있는 거 아니야? 플러스 7, 마이너스 2여도 양수 나오잖아.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9여도 양수 나오잖아. 그치? 뒷방 많아. 8방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8 더하기 0은 0. 그러니까 적어도 부호로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이런 케이스를 다 낼 거예요.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곱해서 양수가 나온 걸 말해, 얘들아. 이해했어? 그건 뿔뿔 마마만 얘기하는 거야. 얘는 포함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아예. 포함관계는 얘들아,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여기 속해야 돼. 그렇지 않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일부만 서로 공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결론이 다 가정에 속한다고 해도 되는 거짓이에요.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이걸 원인과 결과로 말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봐라. 8 빼기 1을 해봐. 양수지. 8 곱하기 마이너스 해봐. 음수지. 그러니까 거짓이구나.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 내 말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거짓을 판별을 해서 얘가 답은 맞았어. 5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 맞았어. 근데 얘는 풀이 방법을 잘못 풀려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숫자 대충 넣어서 해보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디테일하게 나올 때 걔네들은 이러한 근거에 맞춰서 선거짓을 판별할 수 없게 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써보는 거야. 응? 얘는 더해서 양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고, 물론 이런 케이스에서 안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건 아니야. 절대값적인 부분을 해서 이런 적어도 출하는 애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도 괜찮고 서로 같아도 괜찮은데 같을 땐 둘 다 마이너스만 안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대략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둘이 곱하기 0보다 크다는 건 같은 부호일 때만 가능한 얘기잖아. 아니야. 내가 아까 얘는 0도 둘 중에 하나가 와도 좋다 했잖아. 뭐 8 더하기 0 이런 거 나와도 되거든? 그럼 여기서는 0이라는 애가 있어도 돼. y가 0이어도 되고 x가 0이었을 때도 0보다 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0인 케이스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써봐도 얘네들은 포함 관계가 아예 없는 거야. 이해했어? 포함 관계가 없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포함 관계가 아예 없으면 얘는 거짓이야. 그리고 얘도 보자. 얘는 우리가 절대값 벗기는 거 2차 부등식 다 이미 배웠으니까 절대값 벗겨볼까? 주둥아리 쪽에 변수가 있으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지. 얘 2차 부등식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얘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지. 이렇게 나왔어. 요거를 내가 굳이 수직선에다가 그리면 얘네 둘 요게 P야. 하얀색으로 말하게 내가 P야. 그러면 Q도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둘이 어떻게 됐어? 같아졌지. 얘는 이 기호 기억나? 상등기호? 상등기호가 뭘 의미하니? 내가 너한테 속하거나 Q라고 쓴 거야. 내가 너한테 속해 이 얘기지. 내가 너한테 속하거나 니도 나한테 속해 이런 얘기잖아. 부분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도 서로 포함 관계가 있는데 아싸리 서로 같은 거죠. 이해해요? 이 얘기는요, 가정의 결론에 포함된다를 내포하고 있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얘는 창이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네가 다 해야 돼. 알았니? 5번 볼까? 5번? 4번 빼고. 알았어? 일단 5번 먼저 보자.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얘는 정사각형입니다. 라고 뒤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진리집합으로 적을 때 뭐라고 적어야 되겠니? 이제 보는 거예요. P라는 애들. 자, 이 문장만 읽어볼까? 내각의 모두 같은 사각형 뭐예요? 직사각형에서. 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그 문장은 대놓고 뭐라고 돼 있어? 정사각형이지. 니네 중2 때 배웠어. 뭐? 사각형의 포함관계, 벤다이그램으로 배웠어. 기억나? 직사각형이 마른 거랑 겹쳐서 나오는 게 정사각형이지. 그리고 둘 다 평행자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날라오는 명제는 거짓이에요. 이해했어요? 같은 사각형이라고 막 서로 막 같은 애들이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네. 일단 틀렸어. 일단 거짓이야. 근데 왜 거짓이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잖아? 여기 사이에 0 들어있는데 0제곱하면 0인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게 뭐냐면 숫자 넘어가 아닌 걸 판단하는데 굉장히 스피드하고 빠르긴 하지만 얘들아, 걔네는 원인과 결과로서 보는 거고 느낌으로 푸는 거야. 정확하게 푸는 걸 배우라고. 정확하게 풀려면 얘를 범위가 줬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수직선에다 나타낼 거야. 이게 P야. 그럼 이번에는 Q는 뭐야? X가 0만 되지. 여기서 내가 10으로 쓰게 되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서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이게 큐집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Q라는 범위가 노란색으로 갔을 때 0만 빼고 전부 간대. P라는 하얀색 부분이 보여? 자, 그러면 여기서 P라는 진리집합, 가정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Q라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응? 이해했어? 얘 0 때문에 얘가 범위는 훨씬 넓은데 얘가 얘를 다 끌어안는, 즉 결론이 가정을 다 끌어안는 상황이 못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얘도 거짓이에요.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명제의 0, 2, 배우를 배우고 갈 거예요. 자, 명제는 P이면 Q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가정과 결론을 구별하는 것인데, 역이라는 건요, 바꿀 역자야. 역지사지할 때 역자야. 너랑 나랑 입장을 바꿔봐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수가 뭐예요? 초등학교 때 역수 어떻게 배워요? 분자번호 바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새로 만든 문장을 역이라고 얘기를 해. 아이씨, 유치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자, 2는 교과서에 안 나와. 너희는 여기랑 배우만 나와. 알겠니? 자, 배우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꿔서 문장을 만든 거야. 이게 역이야. 그럼 얘 역을 말해봐. 그러면 역은 문장이 어떻게 되니? x가 1이면 x제곱은 1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얘 역을 말해봐. 뒤에서부터 읽으면 돼요. xy가 0보다 크면 x 플러스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읽으면 돼. 얘 역을 말해봐. 그러면 x제곱이 1보다 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거꾸로 말하면 돼. 얘도 역을 말해봐. 정사각형이면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야. x제곱이, 이거 x제곱이 아니었지? x제곱이 0보다 크다 아니야? x제곱이 0보다 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라는 거야. 그럼 배우는 뭐냐면 부정시켜서 자리 바꾸는 거야. 부정시켜서 자리를 바꾼다는 게 뭐냐면 일단 부정. 영어에서의 부정문 NOT 붙이죠? 아니? not을 붙이잖아. can not 할 수 없다. 그치? must not 뭐 이런 식으로 be not
아니다. isn't. 알아들었어? 부정의 개념을 말하는 거야. 자, 집합에서 이 부정에 대한 낫의 개념이 뭐였어? 집합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였어? 집합 파트에서는 이런 부정, 낫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였니? 자, 다시. 숫자들 사이에서는 너는 이것의 반대 개념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는 반대 개념을 표현하는 게 숫자들 사이에서 누구야? 마이너스 기호가 그거라고 얘기했지. 마이너스는 탄생 의미가 뺄셈이 아니라 너가 아니야라는 부정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마이너스 태어났다. 이게 뭐야? 태어나지 않았다야. 알아들었어? 올라간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가 돼? 감소한다야. 올라가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이 낫의 역할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이야. 마이너스 기호가 탄생된 의미는 이 부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수직선상에 3이 있잖아. 0보다 큰 쪽에 3이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180도 반대 방향에 가서 마이너스 3으로 찍혀. 알아들었어? 이 부정의 역할을 집합 파트에서 누가 하는 거야? 여집합이 하는 거라고 했어. 알았니? A 집합이 아니라 A의 여집합 이런 얘기는 A를 뺀 나머지들, A가 아닌 것들에 대한 여집합이야. 응? 이것을 명제 파트에 와서 이 여집합처럼 부정, x제곱 1이면 x는 1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 부정에 대한 기호를 우리는 not 그대로 읽어. 알았어? 얘가 바로 부정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응? 이가 뭐냐면 이타적 행동의 이자가 뭐야? 이타적 행동이라는 거 들어봤지? 이타심 이게 뭐니? 이타적 행동 타인이 이 두 명이 이거 한자어잖아 얘들아. 이 이자가 두 이자가 아닌 건 알겠어? 다를 이자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고. 내가 아는 타인에 대한 뭔 말인지 알겠냐? 자 어쨌건 이라는 건 부정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게 너희는 빠졌어. 빠진 대신에 부정의 의미만 가르쳐놔. 이 이는 이 명제 전체에 다 부정, 낫을 씌워. 그 낫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야. 그래서 낫피면 낫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낫이라고 부르는 거야. 1홀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낫피면 낫큐이다 이렇게 있는 건 그냥 문장을 싹 부정으로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부정으로 바꾸면 짝대기만 칙칙 그으면 되지. x제곱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런 거야 얘들아. 근데 얘는 크다지요. 크다의 부정은 뭐예요? 작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말과 다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부정이라는 것과 이 반대말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은 너만 아닌 모든 것 이걸 말하는 거야. 너만 아니면 돼. 이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근데 반대는 뭐냐면 나와 정반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척점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응? 천점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지금. 그러니까 반대. 야, 검정색의 반대가 뭐야? 그렇지. 검정색의 반대는 흰색이야. 근데 검정색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부정이야. 검정색만 아닌데 이거는 흰색이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잖아. 검정만 아닌데 그러면 회색도 되고 밝은 회색도 되고 검정만 아니면 되니까 검정색에 가까운 아주 어두운 진회색이 돼도 되고 흰색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냐?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거는 내가 너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크다의 반대는 작다라고 말하면 안 돼, 얘들아. 작다라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고, 우리는 크다, 작다, 작다가 있어요. 이게 배수 비교를 표현하는 세 가지지. 그러면 얘기해봐. x 플러스 y는 크지 않으면요. x 플러스 y는 0보다 크지 않으면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이니까 x 플러스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게 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알았니?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다를 말하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모두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실수 전체 이런 거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진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올해 반대말은 하나도 없다거든. 전부 다의 부정이 뭐야? 전부 다의 부정은 공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 어? 내 말 이해했어? 이거는 반대 개념처럼 얘기가 되었을 때 맞는데, 우리가 문장에서 쓰는 모두, 이거 전치집합하는 문장에서 쓰는 모두라는 이 단어는, 봐봐, 예를 들어서 그래. 니네 영화 안 보지? 니네 영화 잘 안 보지? 잘 안 보잖아. 너희 넷플릭스 이런 거 잘 많이 보지 않아? 너희 오징어 게임 봤어? 봤어, 안 봤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쳤잖아. 그게 19세에서 안 봤나? 그래. 그럼 15세, 12세 있는 걸로 얘기해볼까? 너희 폭삭소가수다 봤어? 그 이번에 청년영화제 대상 받았나? 그랬지 않냐? 작품상으로?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안 봤어.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을 봤다. 그건 뭐니? 까마귀를 봐야 되는 거야. 그 문장, 모두라는 말이. 내 말 이해했어? 그런데 그거의 반대말을 말해봐.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다야. 그러면 뭐 아니면 뭐야? 다 봤던가? 아예 반대말은 아예 안 봤다가 돼야 돼. 근데 부정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봤다. 이것의 부정은 어떤 뜻이냐면 안 본 사람도 적어도 한 명은 있겠지. 이런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일부분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안 봤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이라는 단어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했어. 이렇게 바꾸면 이건 반대말이 되는 거지. 부정말이 되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 실수 X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부정하는 언어로 바꾸면 어떤 실수 X는 이런 식이 되는 거지. X가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요게 2예요. 2는 분명제에다가 부정을 시켜놓은 게 2인데 이게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된다고? 안 나온다고 얘들아. 옛날에 나오는 거야. 그럼 대우가 뭐냐? 대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어. 대우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 원래는.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뭐 해야 돼? 부정도 시키고 자리도 바꿔야 되지. 또는 자리도 바꾸는 상태에서 부정 전체 부정시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본명제가 나왔을 때 대우라는 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 어디서 듣던 얘기? y는 마이너스 x 그치? 그런 거 할 때. 응? 대우라는 건 얘들아 위치도 바꾸는데 낫도 붙여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이것을 대우 말해봐. 그러면 x는 1이 안 돼. 자, 뒤에서 읽는데 부정하면서 가면 돼. 대우를 말해.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대우를 말해보세요. x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냐?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아니면 내각 중 어떤 각은 직각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x가 0보다 그러니까 x제곱이네.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의 부정은 뭐야? 빵꾸뽕, 이게 글쎄요. 빵꾸뽕의 안쪽의 부정은 새까맣게 다 벌어져야 돼요. 여집합에게는 전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영역이 바뀌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안 적었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본명제와 배우가 얘는 필요 없어요. 본명제와 배우는 참거짓의 결론이 서로 같아. 알았어?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배우 관계가 있는 애는 참거짓의 결론을 공유해. 말 더 어렵지. 배우 관계에 있는 명제 두 개는, 배우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참거짓이 서로 같은 결론이 나와. 그러면 얘랑은 같은 결론이 될 수가 없다.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는 참이다라고 따라오지 않아. 근데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이해했어?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야. 얘랑 상관없어. 그러면 자, 내가 말한 것대로 봐봐. 얘네 둘은 배우 관계 아니야. 얘네 둘 보라색 생각하지 말고 얘네 둘과 봐. 얘네 둘은 역과 있는 배우 관계 아니야. 배우 관계지. 근데 우리가 일을 안 배워. 근데 일을 배웠다 쳤어. 아니 지금 배웠어. 얘네 둘도 배우 관계야. 그럼 얘네 둘은 결론이 똑같아. 얘네 둘도 참거짓의 결론은 같이 공유해.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니네는 안 궁금하지만 니네는 안 궁금해. 니네들은 안 궁금하지만 하나 말을 하고 가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원리야, 얘들아. 원리를 설명해 줄 건데 그 원리를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를 해주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야 돼. 봐봐. 명제가 P이면 Q이다에 내가 짝대기 두 개 날렸다. 참이라는 거다. 그러면 얘의 배우는 not Q 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거야. 간단하게 증명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하면 좋겠고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얘의 진리집합이 원래 뭐였다는 얘기일까? P, Q라는 명제의 진리집합이 있었겠지? 그럼 당연히 이 관계가 포함이 됐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참이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정을 시켜봐. 자, 여기에다가 자,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쓰는 건 집합적 표현이야. 이 집합적 표현에 부정을 시킨다는 거는 집합적 표현인 여집합을 붙여봐. 이 뜻이에요. 그치? 부정의 개념을 표현하는 마이너스나 여집합이 붙으면 전부 다 반대 의미, 반대를 의미한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부정을 시키면 원래는 명제가 어떻게 돼? not P 이면 not Q였을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것의 진리집합을 쓰면 어떻게 돼? not P가 되는 거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얘도 뭐야? 진리집합 쓰면 낙큐가 되는 거야. 얘 진리집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알았어? 이해되니? 그런데 선생님이 이 여집합이 붙으면 죄가 반대로 바뀌어 부모로만 했었지. 여집합이 괄호 안에 분배되면 합집합이 뒤집혀서 교집합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기호를 다 싹쓸이 뒤집어 엎는단 말이야. 반대로. 그러면 여기 전체에다가 부정을 시켰으면 얘는 멀쩡히 있으면 안 돼. 얘도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야 돼. 그게 원리야.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으로서 참거짓을 판별하면 너를 가정으로 보고 너를 결론으로 했을 땐 이 명제가 참이겠네.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그 명제는 참이라면서. 이해 안 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거를 가정으로 취급하고 요걸 결론이라고 보자. 이렇게 말을 바꿔서 문장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그 명제는 참이라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해? 그럼 요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not Q라고 문장을 쓰겠지. 그런데 not Q이면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 바뀌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not Q이면 not P예요 이렇게 문장을 바꿨다는 표현이잖아. 화살표 방향 바뀐 거 이해했어? 이래야 얘가 참인 명제가 된 거잖아. 이렇게 참이 됐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냐고. 그럼 가정을 앞에다 갖다 바꿔서 잘 써보자고. 문장을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가 성립하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야.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래서 본명제가 참이면 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니? 대우관계가 있는 두 명제는 알았니? 대우관계가 있는 두 명제는 결론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야. 내 말 이해했냐? 자, 저거를 이해했으면 여기 가서 다시 보자. 자, 봐봐. 내가 일부러 진리집합 해놓은 걸 안 지웠어. 칠판이 지저분해지는데도 안 지웠어.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오늘 수업 끝낼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봐봐, 얘들아. 결론이 가정에 대해서 주둥아리 방향이 일로 날아가지. 다시. 나는 원래 본명제에 진리집합을 원래 써놨다. 그렇지 않나? 진리집합을 써놓고 보니까 이 부분집합 기호가 뒤집혀서 원래 본 명제의 가정이 결론에 포함된 모양이 아니었었기에 우리는 거짓이라고 써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 주둥이 방향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주댕이 방향대로 만들어 놓은 문장은 참일 수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는 안 돼? 이 주둥아리 방향대로 만들어 놓은 명제가 있다면 얘는 참이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주댕이 방향을 보고 본명제가 거짓임을 판단했으면 뭐까지 갈 수 있어? 여기나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단 주댕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부분집합 기호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너한테 속하건 네가 나한테 속하건 부분집합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작은 쪽에 있는 애를 가정화시킨 명제라면 걔는 참인 거야. 근데 얘는 아예 있다 그랬지. 자, 그럼 봐봐. 얘는 여기 참인 거야. 알았어? 근데 얘는 분명히 뭐야? 포함관계가 아예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돼. 그러면 본명제도 거짓이지만 역도 거짓이지. 그러면 대우도 거짓이지. 이도 거짓이지. 그러니까 네 개가 다 거짓인 애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포함
얘가 심지어 뭐야? 이꼴로 돼 있잖아. 이 이꼴로 돼 있는 거는 내가 너인 상태에서의 명제도 참이지만 너가 나인 상태의 명제도 참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면 본 명제도 참, 역도 참. 알았어? 원래 이 이꼴이라는 애는 상등집합의 이꼴이라는 상등집합의 기호는 내가 나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네가 나의 부분집합이기도 한 거잖아. 이것을 이꼴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분집합이니까 P면 Q도 참이고 너가 나의 부분집합이니까 역도 참인 거야. 그렇구나. 본명제가 참이니까 배우도 참인 거야. 역도 참이니까 이도 참인 거야. 그러니까 이꼴 관계가 있는 상등집합의 진리집합을 바꾼 애들은 4개의 명제가 모두 다 참이 되는 거야. 자, 얘는 이렇게만 뒤집혀져 있지. 그러니까 본명제는 거짓이지만 역은 참이겠지. 그치? 너희들 뭔 얘기인지 알겠냐? 자, 얘는 아까 내가 포함관계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지. 0 때문에 완벽하게 포함이 안 됐지. 그럼 얘는 보나마나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고 명제도 거짓, 역도 거짓, 배우도 거짓, 이도 거짓 다 거짓인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조회표가 조회대 44쪽에 그 박스 맨 위에 있죠? 그 박스 표현이 지금 선생님이 그거 써놓은 거예요. P면 Q에다가 원래 명제에서 포함관계가 그러한 모양이 되면 맨 첫 번째 줄에 명제는 참이라고 통보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명제가 여기니까 배우도 명제가 참이니까 배우도 참이겠죠. 근데 역과 있는 X표 되어 있는 건 참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Q가 P에 속하죠. 그거는 본명제는 거짓이지만 역은 참이